안녕하세요. 책과 우리 아이 절친 맺기 저자 오애란입니다. 오늘 벌써 6번째 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독후감 쓰기와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은 페이지 235쪽에 있는 책 속 주인공을 살펴보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 속 주인공을 살펴보면서 쓰는 독후감을 우리가 주인공 평가 독후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책 속의 주인공에 대해서 평가라는 게 조금 말이 그렇긴 하지만 이 친구가 무엇을 잘했는지 또 어떤 점에서 나와 비슷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쓰는 독후감을 주인공 평가 독후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독후감을 설명할 때 사용할 책은 바로 요거예요. 잘못 뽑은 반장. 아마 초등학교 5학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동화고요. 보통 우리가 그 어떤 방송국에서 하는 EBS 에서 하는 드라마로도 제작이 돼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이 프로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뽑은 반장에 이어 또 잘못 뽑은 반장, 잘못 걸린 짝, 또 잘못 걸린 선생님 이런 식으로 잘못 뽑은 시리즈가 계속 있는데 모두 재밌는 내용이니까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주인공 평가 독후감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록에 드린 부분에서 책 속 주인공을 살펴보자 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써 나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단답형으로 써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한 편의 독후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쓸 부분은 책 속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바로 로운이에요. 이로운. 이로운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이 로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사실 책 속에서 주인공은 굉장히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고 이로운보다는 해로운에 가까운,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넌 이로운이 아니고 해로운이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친구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장난기 많고 자존심도 강하고 독립심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끈기가 있어요. 자기가 한번 하고자 하는 일은 장난이던 아니면 좋은 일이던 끝까지는 끈기가 있는 그런 친구고요. 주인공을 살펴보기 위해서 등장인물도 함께 살펴보면 좋은데요. 네, 장난꾸러기 옆에는 맞춰주는 친구가 하나 있죠. 그 친구가 바로 대광이라는 친구예요. 그리고 로운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베키라는 인물이 또다시 나오고요. 로운이가 이렇게 장난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설정된 누나가 한 명인데 룰이에요. 이룰이라는 누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엄마가 특히 조금 힘든 누나를 너무 이렇게 누나에게 많은 배려를 하는 모습에 좀 화가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자기도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서 엇나가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주인공이 장난꾸러기라면 대비되는 성격이 항상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재하라는 친구예요. 모범생이고 반장은 도맡아서 했던 친구가 여기에 나오는데 그 외에도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쓰실 때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자. 책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책 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먼저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건은 하나, 두 개, 세 개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반장이 됐는데 잘못 뽑혀서 반장이 됐어요. 누가 반장이 됐을까요? 네, 바로 말썽꾸러기 로운이가 반장이 된 거죠. 그래서 대광이 절친, 대광이의 추천으로 로운이가 반장이 된 일은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대광이의 추천으로 반장이 된 로운이라고 제가 뽑았고요. 두 번째는 어찌어찌하야 친구들에게 반협박,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해서 반장이 됐는데 제대로 반장 역할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로운이가 반장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휘두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많이 당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친구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억지를 부려서 반장이 된 로운이.
이것을 두 번째 사건으로 뽑았고요. 세 번째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로운이 성격이 굉장히 정의로운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정의감에 불타는 모습으로 어려운 친구, 특히나 베키를 어려움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친구들을 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봉사하는 반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친구들에게 권위를 휘두르다가 봉사하는 반장으로 변한 로운이를 제가 세 번째 사건으로 뽑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만 보더라도 로운이가 무엇을 잘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처음 원래는 루리 누나를 굉장히 좀 표현상으로는 좀 무시하고 저 바보 멍청이 왜 그렇게 맨날 당하고 살아 하면서 조금 못마땅해 하긴 했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루리 누나를 괴롭히는 제천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로운이가 우리 누나한테 너 까불어 하면서 제천이를 굉장히 혼내주거든요.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주인공은 난 사실 공부는 못해. 사실 난 이건 못해 하고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착한 일 해야 된다, 무엇이든 잘해야 된다 이런 메시아 컴플렉스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이런 모범생의 틀에 갇혀 있는 제 앞에서 당당하게 왜 그렇게 살아? 난 이런 거 못하니까 못한다고 인정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솔직함. 이것도 역시 주인공이 잘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베키와 친구들이 테라미 일당이라고 학교에서 소문난 악당들한테 조금 위협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모두들 무서워서 쭈뼛쭈뼛 하고 있을 때 로운이가 앞장서서 이거는 불의한 일이야 하고 덤벼서 테라미 일당을 쫓아버리거든요. 그거 역시 우리가 박수를 쳐줄 만큼 굉장히 잘한 일이죠. 잘한 일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나 다 부족한 거 있듯이 책에서 로운이도 잘못한 점이 나오거든요. 한동안 책 중반부를 넘어가기 전까지 로운이는 누나에게 굉장히 못되게 굴어요.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라고 하고 너는 왜 그런 식으로 그거밖에 안 돼. 너 때문에 강아지 죽었잖아 해가면서 굉장히 함부로 말하고 누나를 무시하는 점은 네, 잘못한 점이기 때문에 고쳐야 할 점이겠죠. 그리고 로운이는 문제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학교 지각은 기본이에요. 시험 보는 날도 빠지고 뭐 가다가 가기 싫으면 중간에 놀고 이런 식으로 학교에 지각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반장인 로운이의 잘한 점, 잘못한 점을 찾았다면 자, 맨 밑에 있는 나와 주인공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점이 비슷할까? 나도 학교에서 장난으로 친구 괴롭힌 적 있어. 그러면 나도 로운이와 비슷한 점은 장난이었지만 어쨌든 친구를 괴롭혔던 점. 또 로운이는 한 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데 나도 그런 끈기가 있는 편이야. 그러면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끈기 있는 점이 비슷하다. 또는 나도 반장이야. 이렇게 반장이다. 이런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겠고요. 또는 다른 점은 이제 로운이는 베키라는 여자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나는 좋아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달라라고 다른 점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까 뭐 로운이는 끈기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끈기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격적인 면에서 이렇게 달라라고 찾아서 이렇게 메모하셔서 써도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문장으로 조금 연결해 보기로 할게요. 주인공 평가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기를 쓰는 거예요. 책을 읽은 이유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썼냐 하면 내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반장을 왜 잘못 뽑았지? 왜 잘못 뽑은 반장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읽었어 라고 썼어요. 두 번째 책을 읽은 이유를 썼으면 이어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 소개를 할 건데 책 소개할 때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했던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요것을 연결해서 문장으로 쓰셔도 돼요. 저는 어떻게 썼냐 하면 이 책의 주인공 이로운은 말썽꾸러기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야. 학교에서 말썽을 부려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로운이가 좋아하는 베키에게도 무시를 당했어.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억지를 부리고 비웃음을 받았지만 반장이 된 후 처음에는 반장이라는 권위를 휘두르면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친구들이 어떤 마음인지 차근차근 알아가며
진정으로 봉사하는 반장으로 변해가는 내용이야 라고 소개를 했어요. 책 소개하는 방법은 정해진 건 없어요. 책의 줄거리를 내 나름대로 요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소개해도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소개가 또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책 소개는 요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이가 썼을 때 이런 부분을 내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고 다만 책의 주제, 핵심 주제가 빠지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책 소개를 했으면 세 번째는 어떤 장면이 좋았는지 어떤 장면을 다시 떠올리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장면을 나누고 싶은지에 대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장 땡땡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땡땡 장면을 쓸 때는 우리가 육하 원칙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땡땡 안에 집어넣는 것은 자기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지난 독서록 설명 드릴 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는 땡땡 안에 칭찬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래서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장면은 또는 가장 멋있었던 장면은 그 장면을 쓰려고 해요. 자, 장면을 쓸 때 육하원칙을 생각하면서 씁니다. 자, 누가? 로운이가 언제? 점심시간에. 왜? 왜는 문장이 조금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위치를 바꿔서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를 먼저 넣었어요. 로운이가 점심시간에 학교 건물 뒤쪽에서 테라미 일당이 4학년 5반 아이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자, 무엇을? 테라미 일당을 어떻게? 혼내준 장면이야. 이렇게 육하원칙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장면은 누굴 칭찬해주고 싶은 거냐? 저는 로운이를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로운이가 점심시간에 학교 건물 뒤쪽에서 테라미 일당이 4학년 5반 아이들을 괴롭혀서 테라미 일당을 혼내주는 장면이야. 여기까지 육하원칙 활용해서 인상 깊은 장면을 썼어요. 그러면 그 뒷부분은 그 장면이 왜 나는 칭찬해주고 싶은지 아니면 나는 왜 멋있어 보였는지 왜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웃겼는지 또는 왜 슬펐는지 자기의 감정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주고 싶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학교에서 문제아로 유명한 테라미 일당을 한 학년 어린 로운이가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행동한 것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이야 라고 썼어요. 그 용감해 보이는 행동을 제가 칭찬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쓰셨으면 이제부터 주인공을 평가해야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주인공이 잘한 점,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잠깐 찾아봤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쓰도록 할게요. 자, 주인공 로운이가 잘한 점은 루리 누나를 괴롭히는 제천이를 혼내준 점과 한 가지 잘한 점 이야기했죠? 네. 베키와 친구들을 테라미 일당에게서 구해준 점이야. 이렇게 저는 잘한 점을 두 가지 써줬어요. 반대로 그러나 잘못한 점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누나에게 함부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누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누나를 무시한 점과 하나 더 써주려고 해요. 지각대장으로 수업에 자꾸 늦었던 점이야. 이렇게 주인공이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했다면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로운이와 나는 어떤 점이 비슷한지 한번 찾아볼게요. 로운이와 나의 비슷한 점은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끈기가 있는 점이야. 뭐 다른 부분 써도 괜찮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로운이는 여자친구 있는데 나는 여자친구가 없는 건 다른 점이야. 이런 식으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나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취미나 관심사나 이런 것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5문단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내가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나는 이 책을 읽고 학교에 말썽쟁이 친구가 있어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친구의 좋은 점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네, 로운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운이가 반장 역할을 잘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이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전체적으로 내가 느낀 점을 맨 마지막 문단에 써주시면
한 편의 주인공 평가 독후감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요 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잘한 점, 잘못한 점을 2개, 3개, 4개 이렇게 갈수록 점점 확장시키면 아이가 생각하는 힘이 좀 더 길러지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동화들을 읽게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나 이 책 읽은 책인데 하면서 좀 더 흥미로워하고 관심을 가져 하니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동화는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주인공 평가 독후감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